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전날에는 파월에 좀 애매모호한 발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파월 발언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 더 확인이 됐습니다. S&P 500은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애플과 엔비디아 이런 기술주들의 힘도 여전히 강합니다. 애플은 7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면서 시가총액도 계속해서 탄탄히 쌓아 올라가고 있고요. 엔비디아 급등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함께 상승 불을 켰습니다. 상반기에 못난이 애플과 테슬라가 하반기의 주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거기에 상반기에 강했던 엔비디아가 한숨 고르더니 다시 한번 TSMC의 버프를 받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함께 좋은 장이 연출됐던 밤사이 뉴욕장인데 우리는 어떨까요?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어제장 정리부터 하면서 시장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해본다면 좀 지루함을 느꼈다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개별주 특징 종목들 살펴봤을 때는 뜨거운 종목도 너무나 많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섹터 스토리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상승 탄력도는 조금씩 떨어지는 조금 지루한 느낌이 드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0.02% 상승으로 거래 마쳤어요. 장 초반에 변동이 있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우호적으로 코스피에게 작용을 해주면서 낙폭을 줄였고요. 결국에는 상승으로 전환하며 끝이 났습니다. 차익 매물이 있었음에도 외국인의 6거래 연속 매수 덕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CPI와 PPI와 같은 물가 지표를 대기하는 과정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된 점도 어제 전체적인 시장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은 우호적인 주체가 좀 부재했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고요. 결국 6거래일 만에 하락했는데 나름 선전하고 있습니다. 낙폭 그리 크지 않은 0.2% 하락으로 끝이 났죠. 2차 전지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내려갔습니다만 제약바이오가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고요. 게임주도 일정 앞두고 힘을 좀 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주요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보면 삼성전자 노조가 2차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상황이죠. 8인치 라인 가동 중단을 목표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회사 측에서 정말 신경 쓰고 있는 HBM 라인 순차적인 가동 중단 목표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세계 외신도 보도를 내놓고 있죠. 블룸버그에서는 세계 반도체 산업의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밖에 개별 종목으로 대형주 단에서 눈에 띄는 종목 네이버입니다. 4% 올랐죠. 낙폭 과대, 외국인의 매수, AI 사업에 대한 긍정의 기대 등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맨 앞에 것과 맨 뒤의 요소는 새로울 것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점, 삼성전자 다음으로 외국인을 가장 많이 사는 장중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라는 점에서 네이버가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장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네이버 4% 상승하는 모습 기록했어요. 17만 7,500원을 나타냈습니다. 요 며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해지면 질수록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 데요.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 밖에는 밸류업에서 야당에서 금투세 도입 유예하는 신중한 이제 언급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이나 이런 금융주들 나쁘지 않았고 보험 쪽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했죠. 대표적으로 삼성생명이 4% 정도 올라간 것 그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참 대단합니다. MSCI 편입 후보군 종목의 시세 삼성장 제약으로 대변되죠. 어제 장중 10%까지 올라갔었더라고요. 종가로는 2% 마감하긴 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신고가를 써나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알테오젠 이제 7월, 8월 해서 SC 관련한 모멘텀 등이 계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의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삼천당 제약과 함께 우르르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펩트론, 인벤티지랩, 종근당,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 강세
흐름 나타냈는데 시간 외에서는 비만 치료제들 일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이제 시장 공감된 잔금 해제 시간 전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종목 발견을 해주는 코너가 있는데요. 그 시간에 저희 성공 전략 나오는 김경준 부장이 셀바이오텍을 유망주로 얘기했었습니다. 13% 어제장 급등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네요. 어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중심을 잡았고 대형주로 외국인 수급이 있었으나 삼성전자는 노조 파업 관련한 이슈가 주가 상승으로 가지 못하게 일단은 발목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복잡한 바이오 섹터, 상상인증권에서 나름 지금 현 상황을 깔끔하게 분류해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저희도 따로 내서 요약을 해본 건데요. 신약 개발 플랫폼 업체들이 선발주자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알테오젠, 리가켐, 에이비올, 유한양행 등등이 신약 개발 기술력과 빅파마 모멘텀, 대규모 자금 확보 이슈 이걸로 인해 치고 나가 있고 실적 개선 제약주가 미흡하게나마 따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같이 짚었습니다. JW 중해제약, HK 이노엔, 종근당 등을 거론했고요. 섹터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데다가 밸류상으로 저평가라는 점이 부각된다면 추가적인 후발 상승을 기대해보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계속 중심을 잡고 옹기 확산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들의 시세만큼은 아닐지더라도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부 기대를 내비친 거죠. 그리고 글로벌 CM 업체로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T팜, 바이넥스 등을 꼽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고용 혹은 다른 서비스 데이터 등이 부진하게 잡히면서 결국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상상인증권의 보고에 따르면 그동안 고금리 시기에 제약바이오는 조정과 선별의 작업이 필요했으나 지금 이 시점을 지나고 9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이뤄지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못 갔던 낙폭과들 제약바이오도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꾸준하게 시세를 내줄지 금리와 함께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나름 잔잔하고 지루하고 이렇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으나 사실 장중에 계속 종목들의 시세를 보고 있으면 어지럽습니다. 화장품, 정치 테마, 비만, 전기, ESS, 방산 어제도 오전에 정신없이 자금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 종가 상황을 딱 체크했을 때 수급을 빼앗긴 쪽과 저렇게 정신없는 과정에서도 수급을 지켜낸 쪽이 있습니다. 수급을 지켜낸 쪽들은 보통 당일 이후에 다음 날에도 시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전 장중 그리고 오후 마감 수급 상황들 시세 변동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트레이딩 하시는 관점에서는 좀 더 대응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나름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쪽들 바로 전성과 전력입니다. 그 전 거래일에 시간 외에서 구리 쪽에 대한 뉴스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전선주들이 시간을 강세를 기록했다라는 점 말씀드렸었는데 이 이슈에 장 초반에 LS전선 뉴스가 더해지면서 이들 종목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9,400억 원에 달하는 미국 해저 케이블 생산시설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미국 진출 전성기업 기준으로 역대 최대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등장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다면 관세 폭탄을 맞게 될 텐데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현지 생산을 갖출 수 있다라는 강점이 부각됐고요. 이 때문에 LS 그룹주 전반이 힘을 받았어요. 요즘 LS그룹주 한다면 MSCI 모멘텀 등이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며칠 전에 해저 케이블 뉴스 박앵커의 연결고리로 다뤄가면서 LS와 LS 네트워크스 등등 살펴봐야 하는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어제 LS 지주사로서 13% 급등하는 모습 눈에 띄었고요. LS 네트워크스, LS 일렉트릭 추가적인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일렉트릭도 5% 이상의 상승, 네트워크스 역시나 3거래 연속해서 꾸준한 양봉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시현했는데요. HD 현대일렉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익 모멘텀 기대감 속에 방산과 조선주도 강했는데요. 방산 같은 경우는 어제 연결고리였습니다. 다만 장 초반 대비 장 후반에 시세를 조금 빼앗기는 모습이 있었어요. 현대 로템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외국인의 이제 금액 기준 매수 상위에 방위산업 종목들이 어제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이후에 수주를 기대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 한화에어로와 현대로템이 어제 각각의 이런 뉴스를 전하면서 시장에서 좀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장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외국인은 지금이라고 제목을 거창하게 달아봤습니다만 단순합니다. 어제 외국인의 매수상위, 매도상위 종목들을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열어봤는데요. 삼성전자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업황에 대한 기대감 있고 총파업에 대한 우려감 같이 작용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네이버는 저가 매수와 금리 인하 모멘텀을 받았는지 어제장에 외국인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요. 유리기판과 엣지 디바이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MLCC 등등의 모멘텀을 안고 가는 삼성전기도 어제 외국인의 수급이 있었고요. LG 이노텍도 애플이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연일 강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LG 이노텍도 어느새 연간 기준으로 상승폭을 꽤나 키워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매도 쪽에서는 LG화학이 금액 기준 1위였습니다. NCC 업황이 부진한 것도 있고 사실 화학 섹터는 트럼프 트라우마가 있죠. 과거 트럼프 집권 당시에 화학 수출 타격을 꽤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인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융주로 외국인의 매도가 대거 조금 나왔고요. 하이브는 실적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죠. 자, 네이버는 외국인의 사랑을 받았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어제 카카오 쪽으로 출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 이슈가 좀 부각된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판을 넣은 것은 대형주에 대해서 방향 잡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잠시 임성무장과 외국인의 수급 속에서 좀 시장의 아이디어를 뽑아볼 수 있을지 고민하고자 넣었으니까 전략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좀 복잡하게 화면이 보여서 죄송합니다. 여러 내용을 담아보느라고요. 크로스라는 제목을 썼는데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강했던 종목에서 악재가 하나 발생했고요. 최근에 시세는 약했는데 시간외에서 나름 호재를 내놓은 종목이 있어서 약간 투심의 크로스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HB 테크놀로지 올해 유리기판 등의 이슈로 인해서 65%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죠. 그런데 어제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어제장에서 장 초반에 11% 상승해서 그것을 순식간에 반납하더니 마이너스 12%까지 급락했고요. 장중 급락 후에 5시경에 거래소 관련 공시가 있었습니다. HB 테크놀로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이고요. 그 이후로는 내부 결산 대비 감사보고서 수치 차이가 과다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HB 테크놀로지의 어제 심리가 확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올해 거의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도 0.7% 하락이었죠. 그런데 시간 외에서는 2% 그래도 나름 선전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한 200억 가까운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고요. 한국투자증권이 밤사이에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2분기 실적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1분기 중국발 좀 지연됐던 수주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향 반도체 장비는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같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메모리 캐파가 회복된다면 본격적인 수혜 기대감을 언급했습니다. 목표가를 상향했는데 54,000원을 내다봤네요. 일단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꽤나 상승풀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봐야겠습니다.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는데요. 유리기판 내에서 두 종목의 시세가 조금씩 엇갈릴 것 같은 좀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살펴보고자 넣어봤습니다. 자, 자율주행 이슈 어제도 이 시각 브리핑을 했었죠. 여기까지 어제 전해드린 소식이고요. 또 추가된 뉴스들 보니 우한에서 바이두가 지금 로보택시 500대 이상을 운행하고 있는데 꽤나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중국의 입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이터의 보도를 인용해 보면 테슬라가 자율주행 알고리즘 학습을 위해서 중국의 데이터 센터 설립을 검토한다라는 뉴스도 같이 들어가 있었네요. 자, 이런 맥락 속에 참 시간의 단골입니다. 시간의
시장에서 자율주행이 자주 움직임을 보이긴 하는데 꾸준한 시세를 연속성을 장중해서 이어가지는 못해요. 그래도 단발적인 시세가 잦아진다라는 것에서 의미를 두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라이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등이 시간을 강세였죠. 라이콤 7% 상승세 기록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4% 가까운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결국에는 테슬라가 자극하는 것들에서 2차 전지, 자율주행, ESS, 로봇, 반도체, 우주 등이 되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참 아이러니하게 2차 전지 모멘텀이 가장 약합니다.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연속성을 띠며 올라줘도 2차 전지가 연속을 띠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ESS와 자율주행 쪽이 더 강한 힘을 받고 있고요. 자율주행은 주로 시간 외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장중 강자는 ESS인 것 같습니다. 틈새 시장의 왕이 될 상인가 ESS. 다행인 건 부끄럽지 않게 자주 ESS에 대한 브리핑을 해왔었다라는 겁니다. 테슬라의 ESS, 테슬라 실적, 납품 실적을 열어봤는데 ESS 와우 놀라운 상황이었다라는 점 전해드렸고 유럽 인터배터리에서 국내 업체들이 온통 ESS에 집중했다라는 것도 살폈었죠. 삼성 SDI의 ESS 공급 기대 뉴스 빠르게 체크를 했었고요. 미중 갈등 속에서 ESS 시장을 중국이 워낙 압도적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그 시장을 미국이 중국을 눌러줄 때 우리도 좀 덕을 보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대감 등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와 데이터 센터로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안정적인 전력 조달 공급이 필수적이고 그 맥락에서 대용량 배터리 ESS는 필요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관련주는 계속해서 보여드리죠. 이 정도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삼성 SDI 관련해서는 요들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유니테크노가 7월 들어서만 상승률 어마어마했고요. 한중 NCS, ESS 관련한 매출 비중이 40%라는 점을 짚었었는데 이 종목도 7월에만 무려 60%나 올라가는 모습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ESS용 냉각기 등을 납품하고 있죠. 어제장에서도 20%의 급등으로 55,500원, 5가 3개네요. 네, 한중 NCS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련한 전략 등을 주시기도 했는데 오늘 출연하는 임성훈 부장도 서진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어제 강보합권이었는데요. 추가적으로 관심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SK증권에서는 서진 시스템 41,000원 정도 목표가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글로벌 ESS 업체들 다수가 서진 시스템과 함께 양산 혹은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저희 시간에 출연자분 중 이창한 영업부장은 ESS 배터리를 생각해 본다면 LFP 배터리 소재단도 가치 체크가 가능하다라는 점, 이제 첨가제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기도 했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ESS 종목들 상승 흐름 굉장히 좋았어요. 이들 종목도 관심을 받다 보니까 그 영역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스 종목이기도 하죠. 이제 충전 관련한 쪽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민테크도 4% 올랐고요. 신성 ST 7% 상승이었습니다. 자, ESS 작년 4월입니다. 테슬라의 넥스트는 ESS라는 이제 브리핑을 했었는데 재생에너지가 가진 이제 명확한 단점, 기후의 불안정성, 일조량에 따라서 에너지가 들쭉날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저장되는 시점에 잘 저장해서 나눠 갖다 적절하게 좀 배분한다라는 측면에서 ESS는 거대 배터리, 남는 전력을 보조 배터리처럼 저장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작년에 브리핑을 했었었는데 이것이 차곡차곡 테슬라가 원하는 스텝대로 밟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ESS 없이 신재생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 등을 여기저기서 던지고 있죠. 결국 시장에서는 ESG나 르벡 같은 에너지에 대한 규제 이슈가 계속 강화되고 에너지 패러다임 속에서는 ESS도 빠질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지금 통하고 있는 겁니다. 자, 뉴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정말 좋았네요. 다우 1%, S&P 500 2%. 부담스럽다 외치지만 그것을 다 콧방귀라도 끼듯 물리치고 올라가고 있는 뉴욕장입니다. 파월의 인플레 둔화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발언 효과가 있었고요. 앞서 오프닝 말씀 주신 대로 S&P 500은 5,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소파에서는 CPI와 PPI가 잘 나오면 9월 이나 굳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TSMC가 6월 매출이 전년
대비 33%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2분기 데이터 예상을 상회할 것이라는 그 모멘텀 등을 연결받아주면서 TSMC는 애플과 엔비디아가 주요 고객이죠. AI 진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I 쪽이 좋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고요. 올라갔습니다. 애플도 아이폰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에 부품주와 손잡고 함께 상승했고요. 그래서 주요 특징주를 다 이쪽으로 꼽았습니다. 엔비디아 2% 넘게 돈을 버는 AI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며 또다시 AI 반도체단을 자극했고요. 애플도 니드엠에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7거래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있을 새로운 신작 아이폰이 최소 9천만 이상으로 출하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네요. 2% 정도 상승세였죠. 테슬라도 미약하긴 합니다만 올라줬습니다. 자율주행 모멘텀, 골드만삭스나 HSBC 등에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ESS 사업 호조를 긍정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테슬라가 자극하는 여러 섹터에 또 한 번 영향을 줄지 봐야 되고요. 카바나 측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적용해서 조금 편리해짐을 보여줬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면서 전기차 밸류체인의 강세가 올라가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AI 반도체 쪽 진영 괜찮았고요. 우라늄, 리튬, 원자력, 태양광 종목들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원자력과 우라늄이 함께 올랐다라는 점. 어제 이제 시가 뇌에서 국내에서도 리튬주들이 좋았는데 미국에서도 리튬 테마가 강세였습니다. 그 외로는 비만과 자율주행 쪽도 상승세를 시현하기도 했네요. 자, TSMC의 좋은 실적으로 AI의 힘을 받았고 제롬 파월의 나름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등이 9월의 인하 기대감, 거기다 플러스 12월의 추가 인하 기대감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모멘텀 속의 상승세. 하지만 최근에는 보험성 인하냐, 침체성 인하냐를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혹여나 침체되더라도 빅테크는 견뎌줄 거야 라는 심리가 더 작용이 되면서 이런 대형 종목들의 시세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연결고리입니다. 또 그 이야기 그대로네요. 전력과 ESS, 자율주행 넣어봤어요. 전기발전의 패러다임 속에서 악어와 악어새 마냥 신재생과 ESS는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신재생이 크려면 ESS가 필수다라는 뉴스 등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일단 ESS 쪽 앞서 보여드린 종목군 중심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산업부가 전력 기자재 수출액이 3년 새 40% 가까이 성장했고 15대 수출 품목에 편입하는 걸 검토 중이다. 정부가 특별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쪽 살펴보시죠. 테슬라의 자극 속에서 자율주행 뉴스 앞서 본 대로 더 연결이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밖에는 폐배터리 뉴스가 보이더라고요. 2030년 전후 10만 개 배출될 폐배터리인데 산업부가 관련한 육성 위한 법제도 인프라 구축 방안을 어제 또 얘기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폐배터리 종목들 일단 정리는 해봤고요. 저희 7월 4일에 텅스텐의 이야기 좀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텅스텐의 이제 매장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텅스텐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짚었었고 일단은 쌍전광산과 상동광산 발음이 참 어려워서 기억에 남는데 관련한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미글로벌을 텅스텐에서는 앞단에 두고 보는데요. 텅스텐 쇼크가 오는 것인지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용으로 뉴스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목요일, 오늘 이제 금통이 있고요.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시프트업 게임 섹터의 대어죠. 신규 상장이고요. 미국에서는 CPI가 밤에 발표될 겁니다.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이 시프트업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인 만큼 자세하게 수정 앵커가 짚어주시겠습니다. 저희 일전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게임주 얘기 나올 때마다 시프트업 상장 앞두고 있다. 게임주에게 있어서 활기를 좀 찾아줄 수 있는 이벤트가 될까? 이러한 좀 질문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늘입니다. 일단 하반기에도 정말 많은 또 IPO 예정된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시프트업이 또 이렇게 문을 열게 됐습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 등을 개발한 게임사가 될 텐데요. 굉장한 또 대어라고 하죠. 이외에도 산일전기, 전력기기 쪽에 있어서 특수 변압기 회사인데요. 1년 사이에 기업 가치 3배 정도 늘어났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요한 일정들이 참 많습니다.
있습니다. 7월에는 어디에 돈이 몰릴까를 고민하던 시점에서 오늘은 시프트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큰 거 옵니다. 오늘이죠. 모바일 서브컬처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와 콘솔 트리플 A 게임인 스텔라 블레이드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서브컬처라고 하면 좀 비주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본 쪽에서 이제 시작이 된 문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2023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0%나 늘어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특히나 이 회사가 강점으로 가져가는 게 글로벌 매출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85% 정도가 해외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PC와 콘솔 게임 플랫폼을 다변화시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게임사 입장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모가 밴드 상단이 6만 원이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예상 시가총액이 공모가 밴드의 상단으로 상장을 하게 된다면 3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기관의 이 수요 예측에서 굉장한 또 흥행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앞서 좀 미리 살펴봤던 내용들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상장을 한다면 게임사 안에서도 크래프톤과 넷마블, NC소프트 뒤를 이을 수 있는 4대 게임사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에서 2,000곳이 넘게 참여를 했는데 경쟁률이 225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흥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개월 이상으로 의무 보유를 확약한 기관의 비율도 약 26%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가 6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IPO 통해서 4,300억 원가량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게임 개발 그리고 IP 확대 쪽 인프라 강화하겠다라는 쪽을 밝히기도 했죠. 오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과연 따상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궁금해지고요. 게임주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산될지까지 기대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상반기에 IPO 시장이 좀 호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신규 상장한 29개사 중에서 공모가 희망밴드의 상단을 초과했던 기업이 무려 27개가 됐습니다. 나머지 2개 회사도 희망밴드 최상단에서 공모가가 확정이 됐었고요. 일반 청약에서도 23개 기업들이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을 기록했었고요. 상장 첫날에 공모가 대비해서 평균 95%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이 공모주 시장이 상당히 얼어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7월 2일에 코스닥에 상장한 이노스페이스 우주항공 쪽이죠. 5거래일 만에 이 공모가 대비해서 34%나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하스부터 HVM, SOS랩 등 공모가를 모두 다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우려가 약간 있긴 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경쟁사 대비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실적 대비해서 기업 가치가 좀 고평가됐다라는 논란은 피하지 못했는데요. 일본 기업들과 좀 비교를 해서 기업 가치가 산정이 되다 보니까 일단 3조 5천억 원 정도라는 시가총액이 측정이 됐고요. 평균 39배 정도의 PER이 적용됐다라는 측면에서는 고평가에 대한 부분은 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 어떻게 될지 문이 열려야 알 수 있겠죠. 시프트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개발 작품들 3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데스티니 차일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2016년에 출시가 됐었던 서브컬처 수집형 RPG 게임인데요. 국내 모바일 양대마켓 매출 1위를 출시 초기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나오면서 2023년에 서비스가 종료됐고요. 그리고 승리의 여신 니케가 바로 이 회사의 주력 게임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2022년에 출시된 서브컬처 수집형 장르에다가 이 FPS라고 하면 1인칭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는 내 손과 무기만 보이는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누리면서 누적 매출이 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캐시카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브컬처 게임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했고요. 이외에도 스텔라 블레이드는 2024년 출시가 됐는데요. 액션 게임이고 콘솔 게임으로 북미 쪽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플랫폼을 모두 다 확장하면서 콘솔 PC 개발에 있어서도 역량을 보여준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긍정과 부정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파트너사로부터 이 여러 가지 개발 역량들을 인정받으면서 업계 평균 대비해서 높은 로열티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에 니케가 중국 쪽에서 출시가 되고요. 스텔라 블레이드는 PC 버전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도 확장하고 플랫폼도 확장한다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기대할 부분들 풍부하다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약간 우려가 되는 건 앞서 보셨던 고평가 이외에도 니케가 워낙에 또 인기가 많다 보니 그쪽에 약간 편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게임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작 모멘텀이 장기간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기대와 또 우려도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프트업이 출격합니다. 게임 시장에 과연 활력을 불어줄 수 있을지 그 부분 오늘 개장하고 나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게임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번 주에는 이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넥슨 게임즈의 퍼스트 디센던트, PC와 콘솔 루트의 이 슈터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7월 2일에 글로벌 출시가 됐고요. 출시 하루 만에 또 스팀 동시 접속자가 약 23만 명 기록했고 글로벌 매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평점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쪽에서는 5점 만점에 4.5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시 접속자도 상당했죠. 삼성증권에 따르면 40만에서 50만 명 정도 동시 접속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넥슨 쪽에 있어서 연매출 4조 원 돌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었는데 장중의 변동성도 큽니다. 우선은 7월 8일에 이렇게 22,400원까지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21,000원 후반대 위치해 있는데 이 게임이 출시가 되고 나서 44%가량 주가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제 장중에 5% 올랐다가 13% 정도 빠졌다가 이 하루 동안에도 변동성이 크거든요. 장기 흥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증권가 시각인데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K게임의 위상 회복이 기대가 되는 이유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게임주 워낙에 여러 차례 브리핑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곧 여름 방학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주로 볼 수 있겠고요. 다양한 신작들 하반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넷마블 쪽에서도 이제 신작들이 나온다고 하고 이외에도 위메이드, 네오위즈, 카카오게임즈 등등 신작 출시 일정들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미, 인도까지 좀 체크를 해봤었는데요. 중국 시장은 게임 판호 발급 재개 이후에 국산 게임들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측면 볼 수 있겠고 특히 넥슨의 던파모,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북미 게임들 네오위즈 피해 거짓 이후로 이제 콘솔 게임들이 많이 진출해서 그래도 역량을 보여주고 있죠. 앞서 보셨던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정부에서 이 생태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라는 의지도 드러낸 상황이고요. 인도 쪽이 5억 명이 넘는 게임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디아도 인기가 많고요. 여러 가지 중국부터 북미, 인도까지 체크해볼 이슈들 많은 것 같습니다. 게임주 꾸준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수앵커의 더보기는 어제 시장을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의 교집합이 있었습니다. 8월에 MSCI 편입 기대 종목군들이다라는 건데요. 심사 대상이 이제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다음 주쯤입니다. 그리고 MSCI 8월 지수 리뷰는 8월 13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지난 5월에 HD 현대일렉트릭이 편입이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LS 일렉트릭입니다. 주가는 요즘에도 잘 가는 상황이죠. 전일장에서 5% 넘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어제 신고가 기록했던 삼천당 제약도 팬악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LS와 LIG 넥스원, 현대 로템 등등이 일단 편입 기준에 근접하고요. 두산 로보틱스와 삼양식품도 이름이 올라와 있긴 한데 삼양식품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편입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다음 팬악기의 주자는 누가 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궁금해지는데요. 꾸준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수앵커의 또 보기는 이것도 안 넣으면 아쉬울 것 같아서요. 어제 갤럭시 언팩이 개최가 됐고요. 어제 라이브 방송을 좀 봤었는데 환호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1000여 명 정도가 앉아서 볼 때마다 새로운 기술을 나타내며 박수를 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장에서 관련주들 저희가 미리 정리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뉴스 속에서 가치를 빛낼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서서히 가치를 찾아갈 종목들은 무엇인지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고민하겠습니다. 임성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목요일 미국장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요.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전기차, 반도체, 원자력 다 함께 가는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우리 장도 나쁘진 않으나 조금 지루한 장이기도 한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시장 전략 먼저 드릴게요. 먼저 미국장의 핵심 변화 요인은 파월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틀간 의회에서 발언했는데 첫날 상원에서도 사실은 되게 완화적으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날 그런 문구가 있었죠. 금리 인하를 너무 적거나 너무 늦게 하면은 경제에 또 위험을 줄 수 있다. 제가 생각해 굉장히 완화적인 코멘트였는데 첫날에는 그렇게 증시 반응이 미적지근하다가 어제 또 다시 이제 2%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금리 인하를 거의 9월에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완화적인 코멘트를 해주면서 이제 증시가 어제는 많이 좋게 반응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TSMC의 2분기 매출 호조, 그리고 또 AI PC 성장률, 에이서나 아수스 같은 PC 제조업체들 6월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AI PC가 마이크로소프트 런칭한 이후에 AI 기능 덕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PC 업체들 실적이 좋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펀더멘털적으로도 이제 반도체 쪽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증시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채권 쪽이 금리 쪽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틀간 첫날은 사실은 일부 오히려 좀 올랐었고요. 어제도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CPI 발표가 대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채권 시장은 약간 CPI를 좀 대기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4% 정도, 10년물 기준 4% 정도의 금리를 지금의 미국 경제 체력에 견주어 봤을 때 그 정도 금리 수준이 일단은 적정한 수준 아닌가라는 채권 시장에서는 그런 좀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오늘 CPI가 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 상으로는 헤드라인은 좀 낮아지고요. 낮아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코어는 약간 전월과 동일한 3.4% 정도 유지될 걸로 컨센서스 형성돼 있는데, 헤드라인이 제 생각에는 약간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6월에 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에너지 쪽이 헤드라인 CPI에 영향을 미칠지 이제 좀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물가가 하락 추세는 좀 이번에도 다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크게 우려는 하지 않으시고 오늘 CPI 발표로 좀 기다리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저는 미국 증시와 연동해서 긍정적으로 좀 임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매크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CPI뿐 아니라 과거에는 민감도가 조금 낮았었던 PPI까지도 보고 있어서 오늘 내일 그 데이터들을 잘 봐야겠으나 일단은 그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의 수급장인 느낌인 요즘인데 외국인의 금리에 따라서 선물 수급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연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과 팔고 있는 종목들을 들여다보고 관련해서 좀 시사점이 보일까 이렇게 질문을 미리 좀 보내드렸었는데 좀 파악하셨나요? 삼성전자, 네이버, 방산, 전력 쪽으로 외국인이 대형주 매수했고요. 팔았던 쪽은 어제만 놓고 보면 금융과 LG화학, 카카오, 하이브 등이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저 중에서 좀 시사점을 뽑아보신다면 저는 아마 예상컨대 부장님은 삼성전자 얘기를 하실 것 같네요. 안 그래도 노조 파업 이슈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짚고 가야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네, 예상하신 대로 지금 외국인 수급을 그냥 한마디로만 정리해봐라라고 했을 때 그냥 단연 삼성전자거든요. 어제도 압도적으로 샀어요. 네, 어제도 그렇지만 지금 연초 이후로 데이터를 보면은 연초 이후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25조 정도를 매수하는데 그 중에 절반을 삼성전자를 사고 있고요. 삼성전자 시장 비중 대비해서 보면 훨씬 더 많이 산 거죠. 네. 그리고 많이 산 게 언제부터 특히 많이 샀냐? 특히 6월부터 좀 많이 샀습니다. 날짜로는 특히 6월 13일부터 그날 9,500억을 매수하면서 6월 13일에 뭐가 있어요? 그 이후로 연일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6월 13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삼성증권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의 콜테스트 통과한다는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좀 코멘트를 주셨던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날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파운드리 포럼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어떤 게 공개됐냐면 3D 패키징 이런 기술을 하반기에 런칭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3나노에 대한 어떤 로드맵, 2나노 로드맵을 공개를 했는데 왜 그때부터 외국인이 그걸 보고서 그때부터 산 건가라는 뭐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일단 굳이 의의를 찾자면 3D 패키징은 사실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GPU 칩의 병목이 사실 TSMC 코어 스캐퍼가 부족한 부분에서 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3D 패키징을 성공적으로 만약에 런칭을 했을 경우에는 이 패키징 부분의 병목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우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파운드리 아직 굉장히 부진한데 어떤 이런 로드맵 상에서 큰 변화가 없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외국인이 매수를 그때부터 시작한 걸까라는 좀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지금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강하게 매수하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삼성전자와 그 밸류체인 부분 약간 좀 관심을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요. 어제 네이버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외국계 창구에서 꽤 강한 매수세가 있었어요. 최근에 네. 보고서도 좀 괜찮게 나오고요. 네. 어때요? 네이버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연초 이후로 보면 외국인이 주된 매도 종목이 또 네이버였었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이었었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보면은 지금 약간 좀 그런 라인의 문제도 있었고요. 일본 네. 그리고 어떤 실적의 어떤 모멘텀도 좀 약화돼 있고 웹툰도 사실은 네이버의 성장성을 좀 가져가는 부분이었다가 최근에는 또 약간 성장성 둔화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 이제 커머스 부분에서 중국의 직구 플랫폼들 알리나 테무 이런 것들과 경쟁 심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 중첩돼 있었습니다. 근데 네이버 보시면은요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굉장히 장기 차트로 놓고 보셔도 바닥에 가까운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펀더멘털 상에 크게 어떤 다시 턴하는 모습 요거는 조금 더 확인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더 시간은 필요하다. 그런데 긍정의 시그널인 것은 맞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주된 매도를 하던 네이버에 대한 어제 강한 매수, 이게 지속성을 띠는지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 얘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어가면서 리뷰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오늘 시프트업 상장으로 인해서 게임주 좀 들썩일지 아니면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시사점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프트업이 공모가 시총이 3.5조죠.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오늘 그러니까 오늘 주가 상승률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모주는 그 펀더멘털이나 어떤 이런 밸류에이션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이 또 변수를 갖고 가죠. 뭐 유통 주식수라든지 어떤 네. 수요 예측 당시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당일의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인데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경쟁률도 기관 경쟁률은 뭐 200대 300대 1인가요? 340대 1인가요? 이렇게 넘었었고 또 일반 투자자들 청약 경쟁률도 뭐 수백 대 1 수준이 나와서 굉장히 좋은 그 경쟁 상태를 보였고 유통 주식수 물량도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괜찮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은 3.5조 정도 시총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 5조 정도, 6조 정도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그 지금 서브컬처 장르, 그 원신 호요버스가 처음 개척한 그 원신의 서브컬처 장르가 굉장히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장르에서 성공한 대성공을 거둔 몇 개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오히려 MAU가 지금 니케가 출시된 지 지금 거의 1.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MAU가 늘어나고 있는 한 18% 정도가 작년 대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프트업 괜찮을 것 같고 다른 게임주들이 따라갈 거냐 이 부분은 저는 좀 약간 그 게임주별로 그 신작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프트업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 긍정적으로 얘기 주셨고 게임주의 추가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고 다시 답변을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주 자리해 주셨을 때는 게임 섹터가 AI로 인해서 오히려 경쟁자가 많아지는 리스크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시장에서 지금 가장 관심 많은 테마 하나 꼽아보세요라고 한다면 ESS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ESS에 대해서 저희도 뭐 이야기 나눠봤었었는데 추가적인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테슬라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거는 전 전기차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ESS라고 하셨죠. 예, 에너지 쪽 ESS하고 FSD 기대감이라고 생각하는데 ESS는 지금의 전력난에 있어서 뭐 어떤 전력원, 원전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뭐 같이 ESS가 붙으면 무조건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ESS 시장은 여전히 전망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ESS 관련주들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서진 시스템 말씀드렸었는데 서진 시스템이나 YM텍. YM텍도 네. 유망주로 7월 4일 주셨어요. 네네네. 이 두 종목을 좀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또 비싼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많이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YM텍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전에 오르기 전에 보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서 소외된 상태가 좀 오래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이제 급등한 건데 소외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중국 쪽에 로컬 경쟁사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 ESS 이쪽 EV 릴레이 쪽에서 이런 부분인데 물론 리스크 요인 맞죠. 근데 그래서 이제 YM텍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그러니까 중국에 좀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 확대를 좀 꾀하고 있어서 그런 리스크 요인을 상쇄하고도 지금의 어떤 시총 수준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YM텍 상승률 30%가 넘어갔었었는데 더 가능하다라고 얘기 주셨어요. 수출입 데이터가 나올 때 보면 2차 전지 배터리 오른쪽에서는 삼성 SDI ESS 수출이라던가 EV 릴레이 YM텍 수출 이런 것들이 그래도 나름 꾸준하게 좋아졌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힌트는 계속 됐었던 것 같습니다. ESS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내용에 플러스 업데이트를 해주셨고요. 오늘 종목으로는 또로스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재차 얘기해 주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또로스 테크놀로지. 네. 저희가 이제 별명까지 지은 이 종목인데 왜 오로스에 이렇게 계속적인 애정을 쏟으시는 거예요? 일단 주가가 너무나 지금 싸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제 여전히 제가 솔브레인도 많이 말씀드리는 게 주가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상승률이 좀 부진하거든요.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마찬가지인데 지난주 후반부터 좀 이슈가 있었죠. 7월 4일 날 20%가 급등했었는데 그날은 이제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콜 통과했다라는 단독 뉴스가 나오고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나왔었죠. 근데 그날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20%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중에서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HBM 관련주에서는 저는 가장 탑픽을 오로스 테크놀로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도 이제 어떤 그날의 그런 이슈와 더불어서 이 종목을 관심을 많이 뒀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어제 한 4%, 5% 정도 빠졌는데 수급을 보니까 이제 그날 투신이 어느 특정 투신이 많이 샀다가 정확하게 산 물량은 어제 거의 판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 기관에 매수했다가 단기 차익하고 보고 나간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보면은 이 종목에 대한 수급은 굉장히 여전히 좀 비어 있는 상태고 KLA의 우리나라의 유일한 경쟁사로서 저는 시총 2,500억 원 좀 싸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고요. 그리고 왜 삼성전자 HBM 가장 관련주라고 보느냐? 테크윙, YC 이런 종목도 많아요. 근데 이런 종목 물론 좋은 종목이고 저도 더 갈 거라고 보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공통점은 뭐냐면 아직 콜 테스트 중이고 방금 이제 콜 테스트 통과했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미 삼성전자용으로 HBM 관련된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납품한 적이 있는 종목인데도 여전히 주가 상승을 얻고 시총 너무 싸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조금 못 갔고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로서 솔브레인과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지속적으로 얘기해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근데 AS 할 게 하나 있어요. 시청자분께서 샘 CNS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지금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이제 글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샘 CNS도 사실 부장님 말씀 주시고 못 갔었던 종목 중 맞습니다. 하나랍니다. 네. 아픈 손가락이에요. 네. 어떻게 할까요? 이 손가락 접을까요? 아니면 피고 있을까요? 저는 계속 가져가실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샘 CNS도 조만간 다시 한번 가져올 생각이었는데, 네. 이 종목 못 가는 거는 지금 모멘텀 상의 어떤 지금 편승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 HBM, 근데 사실은 관련주 맞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들을 사실 제가 좀 많이 가져오는 편인데,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샘 CNS라서 이 종목 근데 실적 굉장히 좋을 거고요. 낸드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 HBM 분명히 관련주라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못 갔던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 컨셉에 맞춰서 일단 세 종목 저희도 지켜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 부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